UN 인권위원회의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권고 관련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및 표현의 자유 특위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어야 되는데 최고위원 회의가 서울에서 광주로 옮겨가는 바람에 오늘 오지 못하셨고요. 그리고 서기호 국회의원님 판사 출신으로서 명예훼손, 특히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단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시면서 또 법사위에 계셔서 이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관련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의원님이라서 모시게 됐습니다. 저는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고요. 이 진실명예훼손죄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선 이 기자회견 하게 된 그 취지 잠시 설명드리고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실인 표현까지 이 타인의 평판을 저하시킨다고 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UN 인권위원회, UN 자유권위원회라고도 불리죠. UN 자유권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여러 나라들에게 권고를 해왔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죄가 권력자가 자신에 대한 비판 세력 또는 비판의 목소리를 탄압하는데 검찰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 통로로 기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명예훼손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자제할 것을 요청해왔고 그 중에서도 특히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권력 비리나 사회 부조리에 대한 그 국민들의 감시와 고발을 막는다는 그런 취지에서 폐지할 것을 진실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해왔습니다. 여러 차례 권고를 해오다가 2011년도에는 아예 표현의 자유 일반 논평 34호를 발해서 모든 UN 인권 협약, 즉 UN 자유권 규약 회원국들에게 진실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명시적으로 전에는 이제 개별 국가에게 권고를 하다가 2011년도에는 모든 자유권 규약 당사국들에게 그런 권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10월 22일과 23일 한 3주 정도 됐죠. 3주간이 거의 한 달 됐군요. 에는 저희 대한민국이 약 9년 만에 UN 자유권 규약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 심사 결과물로서 최종 권고를 하게 됐는데 이때 UN 자유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아직도 형법 307조 1항을 통해서 진실인 명제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루빨리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나라에는 진실인 명제에 대해서는 형법 310조에 따라서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발설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조항이 있지만 그 조항으로는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공익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라는 취지에서 다른 공익이나 다른 요건 없이 이 진실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고의 내용을 명확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고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고 또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인권 선진국으로서 관련 법을 하루빨리 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참여연대에서는 2012년 9월 여기 계신 정의당 서기호 의원님의 소개로 진실적 지명예훼손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 청원을 한 바 있고요. 또 이와 관련돼서 2012년 6월 박영선 의원, 또 2013년 12월에는 유승희 의원이 각각 진실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서기호 의원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의원입니다. 이미 제가 2012년 9월 달에 참여연대에 통해서 진실적 명예훼손 폐지 관련한 입법 청원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이런 논의 과정들을 보면 어떤 청원이 수리되었을 때 사실상 그 청원심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거의 사장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해주지만 일반 국민이 입법 청원을 하면 그것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이런 국회 현실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그 뒤에 박영선 의원님이라든지 유승희 의원님께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조차도 제대로 법사위에서 그동안 논의조차 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서 정권에 대한 그 진실, 폭로, 진실을 알리는 이런 소신 발언이나 공익 제보들이 정권에 위협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 명예훼손죄를 오히려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극적인 태도를 위반하고 이제서야 오늘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야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될 수 있다. 이게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우리 일반 국민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적인 목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어떤 진실을 알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이 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수사선상에 올라서 검찰에, 경찰에 출두해야 된다는 이 사실, 이거 자체만으로도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나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진실을 적시한 것만으로 명예훼손죄가 되는 이러한 형법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법안 심사 소위에서 충실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의원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 논평을 보내주셔서 제가 우선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희 서울 성북갑 국회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민주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이자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 자유 지수와 순위를 평가해달라는 프리덤하우스는 2011년 한국을 언론 자유국가에서 부분 자유국가로 강등했습니다. 2015년 한국의 언론 자유 순위는 전체 199개국 가운데 67위, OECD 34개국 가운데 3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후진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안보협력기구 OSCE는 1997년부터 형법상 명예훼손의 비형사 범죄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영국,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 15개국과 미국 35개 주 등에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삭제하였습니다. 세계은행, 미주기구, 아프리카인권 및 민권위원회 등 여러 국제기구들도 명예훼손 비형사 범죄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실은 어떻습니까? 진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죄, 제3자고소 형사처벌, 인터넷 임시조치, 그리고 선거법의 사실적시 후보자 비방죄 등 명예훼손을 가장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와 국제사회가 명예훼손죄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을 하루빨리 개정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그리고 명예훼손죄 친고죄화와 징역형을 명예훼손죄를 친고죄화하고 징역형을 폐지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변경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 취급 거부 정지 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한 해 수십만 건에 이르는 인터넷 임시조치 문제도 법안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지하고 있는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 조희연 교육감의 사례에서 보듯이 선거법상 후보자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소송은 정치검찰에 의한 악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명예훼손 및 표현의 자유 관련 법안들을 유엔과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수준으로 적극 수용하여 후퇴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지수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표현의 자유 부분 자유국에서 벗어나 완전 자유국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승희 서울 성북갑 국회의원께서 보내주신 논평 대독해드렸습니다. 우선 준비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나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두어 가지만 부연 설명 드리고 기자에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실적시 명예훼손이 307조 1항에 있지만 310조에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발설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으니까 표현의 자유의 숨통이 충분히 튀어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에는 고용주의 임금체불 사실을 그 진실 그대로 피켓에 써서 들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진실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2004년도에 그 제약회사 대리점에서 제약회사의 갑질을, 즉 불공정 거래 행위를 A4 용지에 써서 팩스로 공정거래위원회 또 기타 언론기관에 보낸 그 대리점주가 역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역시 대법원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비리를 폭로하는 이런 건전한 고발까지도 형사처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태는 지금 2013년, 14년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노인회 간부가 노인회 회원들끼리 사담을 하고 있는 장소에 들어와서 폭언 폭행을 했고 그 피해자가 폭언 폭행 사실을 인터넷에 사실 그대로 올렸다는 이유로 역시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받고 대법원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노인회 간부를 동행했던 사람이 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알린 사람은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되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그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격리 여직원이 해고당하면서 그 고용주의 언어폭력에 대해서 어디 널리 알린 것도 아니고 A4 용지로 적어서 그 직원 그 기업 직원들이 다니는 식당에 식당 주인들에게 배포했을 뿐인데 역시 이분도 명예훼손
그 진실명예훼손 형사처벌을 받아서 유죄 판결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매우 이 건전한 그 고발들이 이 형사처벌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즉 이런 발언들까지도 공익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9월 18일 날 대검찰청에서 설치했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의 그 내부 문건 자료를 보면 아직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진실명예훼손 때문에 구속당하거나 실형을 산 사람은 아직까지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구성을 하면서 진실명예훼손에도 구속 수사를 하겠다 이런 그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명예훼손죄가 앞으로도 계속 권력비리와 사회부조리 또 여러 불법행위를 하는데 커다란 그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연 설명 마쳤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